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초청한 외국 정상 또럼 베트남 서기장이 국빈 방문을 합니다. 베트남 정상을 초청한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또럼 서기장 어떤 인물인가요? 예, 일단 베트남에서 공산당 서기장이라고 하면은 베트남 권력 서열 1위 인물입니다. 또럼 서기장은 공안부 장관 또 국가 주석 거쳐서 2024년에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된 인물인데요. 베트남은 우리나라하고 1992년에 수교를 맺었고 그 후에 10년 뒤인 2022년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우리가 그 외빈 방문이라고 했을 때 국빈 방문을 제일 높게 치잖아요. 네. 국빈 방문이라는 거는 명확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 명의의 공식 초청에 의한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인 총리의 방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국빈 방문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일단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의 국빈 방문입니다. 11일에는 정상회담과 또 국빈 만찬을 진행하게 되고요. 우리 새 정부 출범 후에 방한하는 외국 정상 처음 있는 일이고 또 베트남 서기장이 방한하는 거는 11년 만의 일입니다. 네. 또럼 베트남 서기장의 국빈 방한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브리핑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또럼 당 서기장은 새 정부 출범 후 방한하는 첫 외국 정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8월 11일 월요일 예정된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을 통해 또럼 베트남 당 서기장과 함께 정치 안보, 교역 투자 분야 외에도 원전, 고속철도, 스마트시티 등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베트남을 사돈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베트남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게 느끼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결혼으로 이렇게 베트남하고 엮여 있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돈의 나라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일단 베트남 국영통신사인 VNA와의 서면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서기장의 방한이 양국 관계에 현재와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기존의 교역 투자 중심의 협력에 더해서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의 협력으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맞이하는 첫 외빈 행사이기도 하고 국빈 행사인 만큼 이것은 대한민국이 베트남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거고 양국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또 베트남의 다낭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기도 다낭시다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한국인들이 베트남이 되게 좋아하는 관광지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다낭뿐만이 아니라 그 나트랑이나 푸꾸옥 이런 데도 정말 한국인들이 많이 가시고 맞아요. 어떤 여론조사에 봐도 한국인이 사랑하는 여행지 해가지고 이렇게 베트남이 꼭 상위권에 올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거는 양국 간의 어떠한 문화라든가 인적 교류 더 앞으로 왕성하게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꺼낸 거고요. 또 역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 이주 여성도 많이 있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와서 일하고 있는 그런 것도 많으면서 이제 관계가 깊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호혜적인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네, 한 베트남 정상회담은 오는 11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테이블에 오를까요? 정치 안보 기본으로 오르고 교역 투자 분야, 또 원전, 고속철도, 스마트시티 같은 이런 국책 인프라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포함해서 미래 전략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대통령 특사단을 베트남으로 보내서 또럼 서기장을 예방을 했고 친서를 전달했어요. 그런 과정들이 이번에 방한으로 국빈 방문으로 이어지게 된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베트남이 원전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 고속철도라든가 주요 국책 사업들을 예정해 둔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참여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AI 반도체나 에너지, 고속철도 포함해서 10여 개 분야에서 그 양해각서 MOU 체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회담에서는 또 경제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에서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주 뭐 구체적인 얘기 의제가 다 뭐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또람 서기장 부부가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나 좀 뭐 가보고 싶은 곳에 대해서 요청을 한 부분도 있다고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한국에 와서 가보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들 이런 것들을 좀 그 최대한 이제 고려를 해서 우리도 그 부분을 맞춰서 디테일을 준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베트남에는 우리 기업들이 정말 많이 진출을 네. 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국빈 만찬에 재계에서도 총 출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경제 협력 방안 아무래도 많이 논의되겠죠? 네, 삼성전자 비롯해서 우리나라 공장들이 베트남 현지에 정말 상당수 진출해 있는데요. 네. 특히 베트남도 이번에 그 트럼프발 관세를 고율로 맞게 됐어요. 네. 최소 20%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거기 가 있는 현지 공장도 그 베트남이 받는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전 분야 특히 이 생산 기지로서 변수가 커진 만큼 양국 간의 그 관세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절실해 보이고요. 12일에는 한국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망과 첨단 에너지에서의 협력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그 또 베트남이 그 남북으로 굉장히 길게 뻗은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도시 간에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오갈 수 있는 고속철도, 또 원전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번 만남이 어떤 그 앞으로의 성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고요. 이번 이재명 대통령하고 또람 서기장 국빈 만찬에 경제 단체장들과 재계 총수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비롯해서 경제 6단체장 참석하고요. 네. 또 베트남 생산기지 두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 LG, 두산, 롯데포스코, 한화 등등 재계 총수들도 초청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여러 경제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데다가 여기에 이제 주요 그룹 총수들도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만큼 향후 국내 기업들의 그런 베트남 진출이 더 또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전망, 그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아세안 외교 전략이 조금 더 뚜렷하게 드러날 거다 이런 기대도 많은데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최근 수년 사이에 그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이거는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보니까 그 미국과 인도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근데 단순히 이게 무역 갈등이 아니라 외교 지형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동남아시아가 단순한 어떤 생산 기지나 소비 시장 그런 개념을 넘어서 앞으로는 좀 전략적 완충지대랄까요? 그렇게 보거나 또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도 매우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요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노태우 정부 때 92년 때 그 당시에 수교한 이래로 모든 대통령이 공식 방문을 했던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세일즈 외교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 아세안 지역에 지금 우리는 그동안에 그 비상계엄하고 대통령 탄핵 국면을 겪으면서 그 공백 기간이 있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아세안 국가들의 이제 계속 찾아가면서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었어요. 그 우리가 잃어버렸던 시간 동안 수주 전쟁을 엄청나게 벌이고 있었는데 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그렇고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그렇고 주요 정상들이 연이어서 베트남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조금 뒤늦게 뛰어드는 감이 있지만 세일즈 외교에 전면적으로 나설 테고요. 전문가들은 또 이 우리나라가 정책을 통해서 아세안 국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점을 일관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